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줄 수밖에 없고,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쓴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앞서 들으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여러 공방이 오가고 있죠.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문체부 장관으로서 황희 후보자의 자격, 저희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으로 오늘 김종대의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디 저기 다들 내려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울에 계십니까? 네, 이동을 자제한다는 방역 방침을 세워두고 집에만 있기로 하였습니다. 아이고 참.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어디를 내려가는 거? 전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수평 이동, 수직 이동 말고. 네,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또 서울 중심적 사고이다라고 네. 서울 사람인 제가 한번 얘기해 보면서 예. 역시 수원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의 그냥 고향 수원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거죠. 아니 이동은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역 지침 정말 모범적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는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소식이겠네요. 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예. 역시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 이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이 얘기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19번 논란이 몇인데. 이 논란이 촉발된 것이 2019년 연말정산 내역 후보자의 카드 사용액이 72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60만 원 쓴 거 아니냐. 그 식구들끼리 다 쓸 수 있느냐,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예. 여기에 대한 황 후보자의 해명은 다른 소비 지출 항목이 제외되고 계산된 거다. 네. 이를테면 월세, 관리비, 보험료, 기부금 이런 예. 것들이 제외된 것이고, 그리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또 따로 있다. 682만 원이 미반영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친다면은 이제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쓴 거다라고 해명을 한 셈인데, 예. 근데 이제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왜 반영이 안 되었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쟁점이 좀 추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이 부분은 좀 황희 후보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의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에 이거 할 때 연말 정산할 때 내는 그 기록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용카드를 왜 쓰냐, 신용카드 사용액을 왜 쓰냐, 예. 소득공제 신청할 때 쓰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720만 원이라고 써 있다는 이유가 그게 이 사람이 1년 동안 쓴 돈이 720만 원인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는 뭐 이 소득공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배우자 카드는 또 별개의 어떤 다른 이제 소득공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가능성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720만 원 적혀 있는 거 12개로 나눠서 예. 한 달에 왜 60만 원밖에 생활비 안 썼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 재산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우니까 이 당신의 연도별 소득 내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이 지출한 총액을 다 지출해라.
야당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내용을 준비했을 텐데 야당이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60만 원밖에 한 달에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자료를 뭘 요구할지도 야당이 준비가 안 된 것이고 황희 후보자도 자기의 이제 어떤 의혹의 해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또 안 하는 모습처럼 또 비춰진다는 거죠. 해명도 좀 예. 지그재그로 된 측면이 있는 게 예. 아끼기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얼마 내가 안 썼다. 통장에 잔액도 있고 예. 뭐 출판 기념회로 잡힌 별도의 수입도 있는데 왜 그렇다고 단정 짓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기조가 좀 겹의 기조죠. 예. 상반된 기조. 이것으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예. 어떤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렇군요. 다른 의원들도 막 라디오 방송 나와서 황희 예. 후보자는 매우 검소하다. 집안이 검소한 집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평론가로서 이게 다 예. 무슨 일인가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정 지출되는 월세 관리비 보험료 이것을 끼워서 새로 계산한다는 것도 예. 그것이 이제 보통 생활에 들어가는 식비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별도로 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것은 오늘 청문회에서는 뭐 뾰족하게 드러나거나 가려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차차 밝혀질 부분이 있다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진짜 황희 후보자의 비밀은 관광이다. 관광.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본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 병가 내고 스페인 다녀온 거. 네.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관광은 그것은 아닌데요. 예.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황희 후보자가 본회의에 17번 불참을 했는데 그중에 예. 12번을 사유를 써서 냈거든요. 예. 그중에 8번이 병가였습니다. 뭔 병인가 이렇게 근데 많습니까? 병가라고 제출을 했는데 2017년 3월 그리고 예. 7월 각각 미국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온 것이죠. 아하. 네, 그 병가에 대해서는 황희 후보자 측은 비서진의 착오였다. 예. 라고 그 비서진이 뭐 경력이 오래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썼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뭐 착오라고 친다 하더라도 예. 이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9년 3월에도 병가를 예. 나가면서 스페인 출장을 갔는데 보좌진 9명과 함께 9일 동안 보좌진 갔어요. 9명이면 보좌진의 전원 아닙니까? 전부 다 데리고 네. 간 거예요. 1인당 9명씩 보좌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병가라고 쓴 거. 그럼 완전히 사무실 네. 문 닫아버린 거네요. 근데 이거는 그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네. 병가를 쓴다는 게 일반 직장인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이게? 아니 병가를 불출석하거나 어디 그 국회 일정을 수행 못하면은 병가를 내죠. 그 반드시 병가라는 내는데 건 안 내도 앞서서. 상관없어요. 누가 허용해 주는 겁니까? 당신은 병가 쓰시오 이렇게 국회의장이? 의장한테 내므로써 네. 그거는 이제 사유서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가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나 국회의원 내가 그냥 병가라고 하면 그것은 병가인가 보다 하는 것이고 네, 뭐 진단서 첨부 안 해요. 예, 무단으로 뭐 국회 불출석합니다. 그럼 또 그런 줄 아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무단으로 내도 뭐 처벌을 받진 않는데 예. 그래도 유권자들도 보고 있고 동료 네, 의원들도 기록에 남으니까. 예, 동료 네. 의원들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내가 불출석했다라고 내는 것인데 이게 병가가 아니라 그냥 여행이었다라고 예. 하는 점이 즉 사유 있는 거죠. 여행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인데 네. 병가 이렇게 썼다. 결국에는 비서진의 착오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의원실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 황희 후보자 지역구의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 그 채팅방에 보좌관이 압력을 하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희 아하. 의원에 대해서 비난이나 흉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알겠네. 보좌관이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예. 이 보좌관에 대해서는 2월을 마지막으로 면직을 할 예정이다. 면직한다. 라고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 때문에 면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썽이 나니까. 근데 청문회 전에 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한 언론에서 보도를 또 한 것이죠. 예.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국회 비서 면직 때문에 한 국회의원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이번에는- 정의당의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들이 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가도 관심이 갑니다. 자, 그리고요. 계좌가 46개다. 네. 이렇게 계좌가 많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 출마 경험이 있는 김종대 MC와 제가 예.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두 사람만 출마 경력 있고 저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손 빨고 있습니까? 그럼? 그럼 평론하셔야죠.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예. 근데 실제로 출마를 하다 보면 계좌를 그때그때 개설을 하게 돼요. 원래 쓰던 계좌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출마할 때 되면은 우체국이라든지 예.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우리 은행에서 계좌 만들어 달라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쓰고
결국에는 선거 끝나고 계좌를 비워내다 보면은 예. 안 쓰는 계좌가 되기 십상이긴 해요. 근데 46개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는 계속 출마를 하다가 보니까 계좌가 늘어났고 이거를 정리하지 못했다. 어허. 대부분 1, 2천 원 소액일 것이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서 처음에 썼던 통장이 아마 1, 2천 원 정도 남아있는 통장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예. 46개 이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김종대 MC는 혹시 저와는 달리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예. 46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네. 뭐 제가 많이 출마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계좌를 자꾸 개설을 하게 되는 이유는 회계 통장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입출금이 좀 일목요연하게 관리해달라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네.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갖고 모자랄 때가 있죠. 그 선거 이외 굳이 불법 자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잡무라든가 선거 이외 비용 같은 경우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 계좌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회계만 엄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계좌 자체는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이게 후보자들은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돈 관리해본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선거하면 수입 통장은 하나입니다. 예. 지출 통장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항목별로 여러 개를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그게 회계 처리하기 편하거든요. 한 통장에 예. 이것도 지출하고 저것도 지출해서 나중에 맞추기 어려운 거하고 예. 각각의 통장들이 항목별로 있어서 아. 그 통장 내에서의 거래 내용만 확인하면은 지출 아하.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예.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 이게 46개 좀 과하긴 한데 아무튼 뭐 많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의문을 가지는 거는 1, 2천 원의 소액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예. 이게 만약에 지출 통장이었다 그러면은 잔액은 이를테면은 당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당의 정당 선거 사무소 이런 데 반납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1,000원, 2,000원은 남았다고 하면 처음에 통장 만들 때 뭐 1,000원을 넣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남은 이유는 좀 궁금합니다. 선거 때 회계 책임자를 해보셨군요. 아니요, 그냥 저는 이제 네. 평소에 가계부도 쓰고 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뜻밖입니다. 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네. 예, 오히려 우리 출마자들보다 더 훨씬 네. 빠삭하다 그러죠, 요거는. 네네. 예. 자, 지도 교수가 국회 연구 용역 받아서 낸 보고서. 황희 후보자가 표절한 거 아니냐? 자기 박사 논문으로 도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는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자기가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논문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예. 비슷한 내용을 차용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겹칠 수 있지만 논문의 중심 내용은 다르다.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겹치는 비율도 5% 미만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 방법론까지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논문은 처음 봤다. 예. 분석 기법에 출처를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예. 처음에 황희 후보자가 이걸 수학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 굳이 적지 않았다라고 예. 해명을 하니까 김예지 의원이 앞부분에는 출처를 적고 뒤에는 안 적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황희 후보자가 누락을 인정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 논문 제목에 오탈자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국문으로 논문을 처음 작성을 한 다음에 타인이 번역을 해서 최종 영문본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이게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해당 대학교 내규가 있습니다. 아, 이 그렇습니까? 부분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비는 계속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영문 초록 같은 경우도 다 승인받고 번역을 의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이고, 영어 못하는 사람 이거 논문도 못 쓰겠네, 앞으로. 그리고 이 의혹이 막 확대되면은 거의 이제 박사 논문을 납품받은 것 같은 그런 예. 얘기가 되는 거여서 예. 이것의 실체를 만약에 야당이 날카로운 선거 지리와 정말 끈질긴 탐정 정신으로 만약에 예. 이걸 찾아낸다고 하면 예. 의혹의 고리를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또 파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빙하가 국회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요? 아까부터 자꾸 들어요. 근데 막상 예. 국회에 가시면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놈은 다 범인이야! 뭐 이런 아마 추리력을 발휘할 수도 구석에서 있죠. 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예, 아니 아주 날카로우실 것 같아요. 자, 아까 이 뉴스의 비밀은 관광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사실 황희 후보자의 자질, 전문성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은 지금까지 문화체육 관광 분야의 전문성, 경력 이런 게 없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거든요. 예. 문화연대에서도 지난달 26일에 논평을 발표를 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을 내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 부분이 오늘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여당의 이모경 의원이 옹호 논리를 폈습니다. 박지원 장관부터 최근에 박영우 장관까지 다양한 경력의 분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다라고 예. 했고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은 황희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서
이 문화체육관광소관 법안은 이벤트 산업진흥법 단 한 건이다.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라고 네.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상원 민주당 의원인데요.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가 정부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근데 이 도시재생에서 황 후보자는 전문성을 드러낸 바 있다.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 후보자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 문제, 예.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이 있고 그 예. 도시재생이 관광과 연결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황희 후보자의 비밀은 관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토부 장관으로 가셔야지 또 연결된다고 해서 연결도 직접 연결이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인데. 그 지난 정권에서 예. 지금 이제 돌아가신 류길재 전 장관이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납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하는 예. 자리인 거냐. 이게 황희 후보자의 적격성을 떠나서 네. 그 자리에서 정부의 이제 국무위원 중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과연 뭐냐 과거부터 시작해서 예.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특히 비전문가들이 많이 거쳐간 어떤 정무직 그 장관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 정도 뉴스는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풀려나고 구속되고 또 풀려나고 구속되는 이 뉴스의 비밀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다. 인데요. 뭐 그렇게 매정합니까? 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세상 만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다 이 소식이 있고 예.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네. 참 돌고 도는 세상삽니다 이게. 예,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기각되고. 자, 그럼 짚어보죠. 김은경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 선고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예. 소식인데요.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있습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인데 예. 이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법원이 판단한 혐의 어떤 것이죠? 얘기가 좀 긴데 예.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예. 직권 남용이다 이런 거고요. 다만 국립생태원장하고 환경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사표 제출 요구한 것은 이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미숙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사표 제출 요구 과정에 김은경 전 장관하고 공모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예. 이 범죄 행위의 공범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이 대목에서는 무죄로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각각 정하고 임원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이걸 반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직권남용. 다만 이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이 면접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정한 사람에게 미리 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네. 이 공무원들은 채용 절차에 관여할 권한이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이 죄목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자 이 면접 심사에서 적격자가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재공모를 한 것도 이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를 이유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임원 추천위에 들어가 있는 환경부 국장을 막 문책성 전보 인사를 했다든지 예. 그리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 일단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이 했는데 예. 반성문 쓰게 한 것은 무죄가 선고가 그거는 됐습니다. 무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안 내고 버틴 임원들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이렇게 사표 제출을 받게 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강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뭐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여러 가지 죄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냐, 아니면 정상적 인사를 하는 체크리스트냐, 이 성격 논란이 많습니다. 네, 뭐 이게 처음에 사건이 나왔을 때도 이게 무슨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예.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논란이 컸습니다. 예. 처음에 이게 블랙리스트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온 것은 그 이전 정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 정권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정권은 이 환경부에서 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의 논조였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블랙리스트 얘기가 또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합법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항변을 해서 상당히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왜 체크리스트는 합법이고 블랙리스트는 이제 불법이냐 얘기 많았는데 예.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문학의 블랙리스트하고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예. 정권마다 되풀이되어 온 낙하산 인사가 또 이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김문경 전 장관 측도 그런 취지로 항변을 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되풀이 온 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재판부가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어요. 예. 그렇더라도 이것은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즉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네.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우리가 정치 논쟁 이런 걸 다루면 꼭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똥 묻은 개냐 겨 묻은 개냐. 네, 너는 똥 묻은 X가 개다. 묻은 개냐 이렇게 네. 좀 해주세요. 이게 속담인데 그래도 네, 우리 예. 신토불이 예. 속담입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이런 판결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떠나서 대법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겨 묻은 것이다. 예. 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직 안 끝났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하셨는데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대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예. 법리를 오해했거나 혹은 심리가 미진하다라는 예.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아하. 이게 꼭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 볼 수는 없지만 네. 좀 그 전에 적용되었던 직권남용에 대해서 예. 대법원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게 적용돼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직권이 있고 그것이 남용됐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의무 없는 일까지 하게 만들었느냐. 네. 이 부분에서는 좀 상급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부분이 무죄라든지 더 가벼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그것이 같이 적용이 된다면 김은경 전 장관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은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다 언론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영장 기각이 돼서 예.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요. 예. 재판부가 보통은 이제 기각 사유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적는데 이번엔 좀 길게 적어서 이게 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엄밀히 따져야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써 있고 둘째로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돼 있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국정 과제였고 모든 것을 원칙에 맞게 적합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거듭 강조를 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자, 검찰과 정치권 반응 나왔죠? 검찰 관계자의 언론에 대고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이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랬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것은 법원의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관심사가 청와대 반응인데 예. 정부 입장은 어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가름한다.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너무 이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뭐랄까요? 비교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김은경 전 장관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는 입장을 안 밝히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고 역시 헷갈리네. 말하기 쉽고 말하기 좋은 것에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들고 예. 역시 이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뭐 이런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사회는 너무 잣대가 많아요. 어지럽습니다. 저도 어지럽네요. 예.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한 자영업자들 소식입니다. 그 전에 먼저 준비된 내용 듣고 가시죠. 이 역사가 자영업자가 이 죽고 살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인 자영업을 강제로 집합 금지해놓고 거기에서 오는 손실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셨습니다.
거의 절규에 가까워요. 네. 설명해 주시죠. 자영업자들이 계속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촉발된 것은 비수도권만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점등 시위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불을 켜놓는 그런 시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네. 방역 불복 개점 시위까지 계획이 됐지만 이것은 했다가는 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유예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어떤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회견이나 피켓팅을 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PC방, 코인 노래방, 호프집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업종이 그렇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이죠. 그렇습니다.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도 밤 8시부터 11시까지가 원래 피크 타임인데 예. 시간 제한 때문에 손님이 뭐 꺾여버렸다. 예.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 규제보다는 시설 안전의 운영 기준을 좀 정해달라. 아하. 이렇게 상인들이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예, 재난지원금 문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이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지급됐던 액수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뭐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이나 둘 다 같이 이제 금지 업종으로 돼 있었는데 학원 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니까 예.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고 이런 것들이 다 따져지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있는데 이번에도 업종별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는 설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조금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망설여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 이후에 거리두기 규제 완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확진자 수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휴 직후에는 조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확진자 수를 체크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화를 할 경우는 어떤 밀집, 밀폐 이런 조건들을 방지하는 그런 수칙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업종별로 실태라든지 또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는 게 단지 자영업자들의 이제 지켜야 될 어떤 방역 수칙이나 네. 이런 걸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백신 접종의 국면으로 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상당 기간 동안은 과거처럼 100명 아래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나오고 뭐 이런 국면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의료체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확진자 숫자를 또 뒷받침하면서 이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면 명수나 기준이 되는 명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특정한 어떤 직종에서 네. 이게 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직업을 다 그 업종을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걸 뭐 어느 교수는 단체 기업 방식이다 이렇게 단체 기업 비판하기도 방식이다. 했는데 아이고.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새로 만드는 게 더욱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를 네.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은 뉴스 화사님이 늘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난히 춥고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